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학 결합의 마지막 파트인 금속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속 결합은 다른 앞에 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 비해서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여러분한테는 그 어려운 내용을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금속 결합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 화학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내용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금속 결합은 어떤 형태의 결합인지, 그리고 그 금속 결합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금속 결합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금속 결합은 어떤 형태의 결합인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형태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은 당연히 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합 형태, 이거를 금속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를 합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금속 원자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금속 원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금속 원자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속 양이온은 당연히 그 금속 원자 또는 금속 원소의 양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금속의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의 특성들은 바로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형태, 그것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금속의 특성을 자유전자가 대부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에선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서 내놓은 전자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금속 양이온 결합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금속 양이온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될까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속에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금속에 외력이 가해질 때, 우리가 플라스틱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은 구부러지다가 부서지죠. 그럼 금속의 경우는 여러분이 두꺼운 철판 생각하지 말고 철사, 가느다란 철사를 생각해 봅시다. 철사를 구부리면 우리가 힘을 주는 대로 구부러지죠.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는 건 기존에 가늘고 길게 뽑혀 있는 이 철사가 그 위치 그대로 원자핵이 박혀 있다가 원자핵의 위치가 외력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자핵의 위치가 변하는데, 원자핵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철사가 끊어지거나 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전자가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속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그 내부에는 원자핵이 존재할 거고, 그쵸? 그 원자핵 내부를 따라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가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힘을 가해주면 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모양이 변해야겠죠. 금속의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변했다는 건 원자핵의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원래는 이 원자핵의 위치가 달라지면 결합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전자가 그 와중에 이동을 해서 이 전체적인 결합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모양이 바뀔 뿐 부서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볼 특성들을 발현시킨다까지 꼭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금속 결합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인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보도록 합시다.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에 대해서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이 고정되어 있죠. 금속 양이온이 고정되어 있고 자유전자만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발생해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우리가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그 전자의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열전도성은 우리가 공유결합 때 이야기했듯이 전자가 내부를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내부를 격렬하게 이동하고 높은 운동 에너지로 이동하면서 원자핵이나 다른 전자에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다시 발생시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전달한다.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 특성이에요.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연성과 전성은 여러분이 한자어를 알면 조금 편하긴 한데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연성은 우리가 뽑힘성이라고 부르는 성질이에요. 철사를 만들 때 철을 덩어리를 가늘고 길게 뽑아내죠. 그런 성질. 외부에 충격이 가해져도 부서지지 않고 내부의 배열이 변화됩니다. 내부의 배열이 변화되면 형태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형태가 바뀌는데, 형태가 바뀌는 첫 번째, 연성,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전성은, 이 전자는 펼전자인데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해 봅시다. 알루미늄이 매우 얇은 박으로, 금박으로 가공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가늘게 뽑히는 성질 또는 얇게 펴지는 성질을 연성과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외부 충격에 내부 배열이 변화한다. 즉 결합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합력을 유지하는 원천은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이온끼리, 한 쌍의 이온끼리 결합을 한 게 아니고 전방위로 모든 이온이 결합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금속도 전방위로 여러 금속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성입니다. 광택이 있음. 우리가 금속의 표면은 빛을 반사시켜서 광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 빛을 반사시키는 것,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빛을 반사하는 게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만 여기서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금속 결합은 어떤 형태의 결합인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자유전자에 따른 특성들, 금속 결합의 특성 지금 4가지 쭉 봤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결합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